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차시 포스터의 그림에서 반복 규칙을 찾아내기를 배워볼 겁니다. 저번 차시에는 C 언어의 기초 중의 기초를 배웠다면 이번 차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응용하는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부터 좀 힘들었어요. 처음 배우는 C 언어였고 생소한 개념과 논리가 많아서 따라가기 살짝 힘들었지만 설명을 잘 듣고 친구들이 도와줘서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차시에 나오는 문제가 예전에 고딩 때 배웠던 등비급수의 합이라서 규칙을 찾아내고 식을 세우는 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반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죠. 그러면 배울 내용과 목차를 짚고 넘어갈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먼저 고투문으로 반복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 전에 반복이란 어떤 것인지, 반복문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문장이 있는지, 고투문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반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두 번째로 변수의 역할을 정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넣었어요. 일단 어떤 일을 반복하기 위해선 어떤 일의 규칙을 알아내야겠죠? 그 다음 변수를 만들고 변수의 역할을 정해주고 변수 값을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세 번째로 if문 조건에 따라 실행할 문장을 어떻게 적어 나갈 건지 예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어떤 조건을 사용할 건지, 그 조건이 참이라면, 거짓이라면 어떻게 실행돼야 할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문제는 오프닝에서 말한 등비급수의 합이니까 너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다음 장에서 목차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고투문으로 반복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두 번째로 변수의 역할을 정하는 방법을 알고 난 후 세 번째는 조건문에 따라 어떤 실행 문장이 와야 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퀴즈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반복을 한다는 의미는 잘 알고 계시죠? 반복이란 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반복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을 1000번 더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1을 더하는 1을 1000번 동안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죠? 이렇게 말하니까 반복을 하는 게 되게 쉬워 보여요. 그쵸? 왜냐하면 반복을 하는 일이 굉장히 간단한 규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 거는 그냥 1을 단순히 더하기만 하는 거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나와서 규칙 찾는 게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찾는 게 반복을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데 규칙을 찾는 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반복을 하기 위한 문장부터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반복문 두 개를 알아볼게요. 반복문에는 포문과 와일문이라는 게 있어요. 포문과 와일문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문장을 계속 되풀이하는 그런 반복문입니다. 반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 오른쪽에 포문만 살짝 알아볼게요. 일단
for 보이시죠? FOR이라고 적힌 거. 그 옆에 소가로 안에 뭐 이상한 거 적혀 있는데 그건 지금 굳이 아실 필요 없고 그냥 10번 반복한다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폼은 몸통에 보면 문장 1, 문장 2가 보이죠? 아까 소가로에 들어간 뜻이 뭐냐면 10번 반복한다는 뜻이었죠. 그러면 문장 1과 문장 2를 10번을 반복합니다. 그럼 이제 반복문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문장 3으로 들어가서 문장 3을 실행하는 거예요. while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포문하고 while문 배웠지만 이번 차시에서는 이것들을 일절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차시에서는 반복이 어떤 순서로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이해하는 게 주목적이라서 그래요. 뒤에 나올 고투문은 좀 복잡한 문장이라서 반복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포문이나 while로 실행하며 씌워지는 것을 굳이 왜 이렇게 하나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문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되도록이면 포문, while문을 쓰지 마시고 고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고투문으로 반복하는 걸 알기 전에 고투문이 어떤 아이고 어떻게 쓰이는 앤지 알고 가야겠죠? 고투문은 어떤 장소로 보내는 역할인데 형식은 고투 뒤에 보내고 싶은 장소를 뒤에 적으면 돼요. 그러면 그림으로 잠깐 설명할게요. 프로그램은 일단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쭉쭉 읽어 내려가는 구조예요. 그렇죠?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원래 고투가 없다면 B를 읽고 A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고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고투 옆에 A가 있으니까 A로 가라는 말이겠네요. 그렇다면 B를 건너뛰고 A로 바로 가겠네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고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장소를 정해주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장소를 정해주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장소 정해주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장소를 정해줄 땐 먼저 장소의 이름을 적어주고 땡땡이를 붙여주면 돼요. 세미콜론 아니고 땡땡이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장소 안에 들어갈 문장들을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예시 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장소를 어떻게 정해주는지 볼게요. A라는 장소에는 A를 출력하라는 문장이 들어있고 B라는 장소에는 B를 출력하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볼게요. 메인 함수 안의 첫 문장이 고to B네요. 그러면 A는 건너뛰고 B로 넘어가니까 결과창은 B가 나오겠네요. 대충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다음 장에는 고토문으로 반복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까 배웠던 포문, while문 기억나시죠? 두 문장의 공통점은 어느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문장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문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투문. 애초에 제목이 고투문으로 반복하기니까 다들 눈치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조건문 if가 필요합니다.
이 둘을 사용해서 어떻게 반복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여담으로 이번 장에선 직접 만든 예시는 안 보여줄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보고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른쪽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A를 계속 반복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A를 적고 그 다음 조건을 적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고트 A를 써서 조건이 성립할 때까지는 A를 계속 반복하겠죠. 만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반복을 그만두고 그 다음 문장을 넘어가서 실행을 하겠죠. 순서대로 최대한 간략하게 써봤는데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직접 프로그램을 적어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보단 직접 하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럼 다음 장에선 변수의 역할을 정해주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반복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반복할 규칙을 찾는 게 좀 어려울 뿐이에요. 수학도 왜 마찬가지잖아요. 더하고 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의 규칙을 찾아내는 게 조금 어려워서 다들 수학 어렵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번 장에서 규칙 찾기를 왜 배우냐면 나중에 변수 역할을 정해줄 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시 문제를 통해서 규칙을 찾아내 볼게요. 4m짜리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 안에 딱 맞게 원이 있는 패턴이 여러 개가 있고 색칠된 원넓이의 모든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네요. 한번 여러분이 규칙을 생각해 보겠어요? 규칙을 찾으셨나요? 첫 번째 규칙은 원의 반지름 길이가 변하는 비율이겠네요. 다들 찾으셨죠? 두 번째 규칙은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 변의 길이가 변하는 비율이겠네요. 마지막 규칙은 반복을 할 때마다 반복 횟수가 증가한다는 거고 이 규칙들을 이용해서 넓이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이 규칙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방금 규칙 찾은 거 기억나시죠? 이제 이 규칙들을 이용해서 변수를 만들어 볼 거고 각자의 역할을 정해줄 거예요. 먼저 우리는 어떤 변수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계속 변하는 값이 어떤 거였죠? 저라면 계속 변하는 값을 먼저 변수로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최종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하나만 구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세 개의 원넓이 합을 다 합친 거를 구해야 하니까 이를 대표하는 변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지금 몇 번 반복한다는 것을 어떻게 컴퓨터한테 알려줄까요? 지금이 한 번 반복한 건지 두 번 반복한 건지 컴퓨터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반복할 때마다 횟수를 세어주는 변수가 있다면 편하지 않을까요? 이 세 개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낸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릴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는 변수 값을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변수 값을 갱신한다는 말은 변수 값을 계속 업데이트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왜 배우냐면 아까 만들어준 변수를 써먹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변수에는 숫자나 문자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수도 넣을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변수값을 넣어주는 거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넘1이라는 변수가 10이고 넘2라는 변수가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넘1은 넘2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변수 배울 때 배웠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집어넣는 거라고 했죠. 그렇다면 넘1은 넘2라는 말은 넘2의 값을 변수 넘1에 넣어주라는 말이겠네요. 그리고 넘1의 값을 출력해보면 넘1은 10이 아니라 1이라고 나오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만약 넘1에 넘1을 넣어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넘1은 10이니까 넘1에 10을 넣어주면 그냥 10이라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넘1은 넘1 더하기 1.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넘1은 10이고 넘1에 1을 더해서 넣어주면 결과는 11이 나오겠네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넘1은 10 더하기 1과 같은 게 아니에요. 왜 그렇냐면 넘1은 넘1 더하기 1을 2번 반복해 봅시다. 첫 번째로 반복하면 넘1의 값은 어떨까요? 한번 종이에 직접 써보세요. 해보시면 11이죠. 2번 반복하면 어떨까요? 넘1의 값은 11이고 여기에 1을 더한 것을 넘1에 넣어주면 12겠죠. 반면에 넘1은 10 더하기 1은 몇 번을 반복해봐도 11이에요. 왜냐하면 변수에 넣어주는 값은 몇 번을 반복해도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을 아까 만들어준 변수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장에서는 조건문에 따라 어떻게 실행돼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참 경우를 나눠서 어떻게 실행돼야 할지 생각해 볼 거예요. 우선 여러분은 if문의 조건문을 어떻게 적을 건가요? 일단 3번을 반복해야 하니까 반복 횟수가 3번을 넘지 않을 때를 조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건이 성립할 때, 그러니까 아직 반복 횟수가 3번을 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고투문으로 반복하는 방법도 배웠고, 두 번째로 변수 몇 개를 만들어 봤었고, 그 다음 변수값을 갱신하는 방법도 알아냈어요. 그렇다면 이 반복을 할 때 변수값을 갱신해주는 문장을 적어준다면 쉽게 풀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 장에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반복 횟수가 3번을 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다시 반복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값이 엉뚱하게 나오니까요. 그렇죠? 반복이 끝났다는 건 모든 넓이의 합을 구했다는 말과 같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모든 넓이의 합이니까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되겠죠. 딱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참이다, 거짓이다는 여러분이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행 문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건이 반복 횟수가 3회를 넘는다 였다면 참일 때 결과를 출력하고 거짓일 때 반복을 계속했겠죠. 제가
여기서 보여줬던 방법을 굳이 고지고지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을 다양하게 해보세요. 우리는 문제를 잘 푸는 것보다 문제 푸는 방법을 잘 아는 게 목적이니까요. 다음 장에선 퀴즈 풀고 넘어갈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의 프로그램과 2번의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고 결과가 다른지 확인하세요. 결과가 다르다면 왜 다른지 설명하세요. 이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어요. 예전에 변수에 대해서 말할 때 지나가듯이 말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네요. 변수는 값을 정해주지 않으면 쓰레기 값만 남아요. 쓰레기 값은 이상한 수들로 채워진 걸 말해요. 이걸 생각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거예요.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10이 들어있는 정수형 변수 num1에 2를 더하는 과정을 3번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쳤고 그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배울 때는 방법만 알려줬지 적는 방법은 안 가르쳐줬어요. 왜냐하면 직접 해야지 여러분이 더 잘 기억하니까요. 약간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을 생각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선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문제 설명할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3개의 원이 있습니다. 3개의 원 넓이의 모든 합을 구하세요. 아까 예시로 봤던 문제네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것을 잘 이용한다면 이 문제는 금방 풀릴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루트를 계산하는 게 골칫덩어리일 텐데 다음 장에서 어떻게 루트를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방금 전 문제를 풀기 위해선 루트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루트를 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고민했었죠. 루트는 math.h라는 라이브러리를 부르고 sqrt, 실수령 숫자 혹은 변수를 적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부분은 변수 혹은 숫자의 형태가 꼭 실수 형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루트 2를 구하고 싶다면 단순히 2만 적는 게 아니라 2.0 같은 형태로 소수점을 붙인 형태로 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 괄호 안에 변수를 넣고 싶다면 실수형으로 선언된 변수를 넣어야 합니다. 계산을 할 때는 오른쪽 글에서 보듯이 숫자 혹은 변수를 계산하듯이 넣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단 math.h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야 쓸 수 있다는 거 명심해 두세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투문 배워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고투문을 배웠을 때 솔직히 조잡하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다음 차시에선 고투문으로 4중 반복을 할 텐데 그게 정말 복잡하고 알기 어렵거든요. 포문으로 돌려버리면 4문장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일 텐데. 하지만 고투문으로 만든 취지가 아까도 말했듯이 반복문의 구조를 이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고투문으로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나중에 가면 고투문은 잘 쓸 일이 없고 웬만하면 고투문을 안 쓰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클로징 멘트는 짧고 간단하게 해야 하니까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에서 볼게요. 오늘 수고했어요.